시작할까요? 자, 이기입니다. 공부 많이 하고 오셨어요? 그쵸? 오늘 근데 모의고사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저는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 문제 내면서,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조금 어려웠다라고 느끼시면 아무래도 이제 오늘 제가 좀 목표한 거를 조금, 그러니까 제 의도를 느끼신 분들은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2기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지금 2기는 총 8회입니다. 8회이고 전부 다 실전 모의고사 강의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을 할애해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일단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50점으로 시험을 봤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는 75점으로 계속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만약에 뭐 다른 선생님 듣다가 2기 때 일로 왔어요 라고 하시면은 조금 지금 벅찰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답안을 거의 처음 써본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당장 25점도 제대로 못 쓰는데 75점으로 바로 들어가 버렸을 때 따라오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지점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미 저희가 연기 일기 때 답안 작성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기본서론 이렇게 쓰는 거고 분량은 이만큼 들어가고 시간은 이만큼 하는 거예요. 그런 설명은 이제 생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다른 강의 듣다 왔는데 답안 연습을 많이 못 해보고 왔어요 라고 하면 본인이 지금 첫 시간에 답안 작성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했을 거 아니에요. 확인해 보셨으면 자기가 이제 스스로 좀 판단하세요. 그렇죠? 스스로 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딱 잘라서 못 들으세요. 2기 못 들어요. 아니면 2기 들어도 돼요. 이렇게 딱 둘 중에 하나로 딱 답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을 스스로가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저희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모의고사 본다 그랬죠? 그래서 1시 반부터 이제 2시 45분까지 모의고사 볼 거고 이제 나머지 3시부터 5시까지 쭉 할 거예요. 쉬는 시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15분 쉬는 시간 있는 동안에 조금 많이 쉬고 오세요. 아셨죠? 힘들어요, 선생님. 힘들게 뭐가 힘들어? 성인 강의가. 그쵸? 중고등학생이나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러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는, 화장실 가는 시간이면 뭐며, 이때 다 해결을 좀 하시고, 수업 시간 중간에 막 일어나서 나가고 그러면, 저도 강의 집중이 깨지고, 주변에 있는 학생분들도 피해를 보세요.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조금, 좀 쉬는 시간 안에 좀 해결해 주시고, 선생님 저는 중간에 일어나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맨 뒤에 앉으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최대한 다른 사람 좀 배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거 실전 연습 문제집으로 나가게 되죠. 이 실전 연습 문제집은 우리 다 무료로 제공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이 실전 연습 문제집에 대해서 미리 조금 여러 개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실전 연습 문제집하고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 보통 많이 하는 질문. 선생님, 그럼 지금 교재가 3개잖아요. 그죠? 선생님 연기 때 봤던 수험서도 있고요. 1기 때 봤던 서브노트도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지금 2기에 또다시 연습 문제집까지 나왔네요. 이거 어떡해요? 저 이거 다 가져가야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책이나 아니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뒤로 갈수록 많아지면 안 돼요. 그렇죠? 고시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뒤로 가면 갈수록 양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갈수록 뭔가 책이 추가되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연기 때 수험서와 1기 때 서브노트는 정리됐죠? 둘 중에 하나로 지금 다 수렴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둘 다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럼 아마 잘 따라오셨으면 요렇게 단권화를 해두셔서 아마 서브노트 하나를 1년 동안, 이제 1년이 아니죠. 올해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본다. 이렇게 잡으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2권이네요. 서브노트하고 이제 뭐가 남았어요? 연습 문제집 요렇게 남았네. 그러면 자,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는 건 뭐냐면요. 전체를 보시는 걸 권해요. 연습 문제집은 누락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 문제집만 외우고 간다거나 아니면 또 나중에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 정해져 있어요. 저 뭐 질문하실지 알아요. 3기 때 가면 분명히 저한테 그럽니다. 선생님 연습 문제집만 봐도 될까요? 100% 질문해요. 그거 내가 답변 안 할 거예요. 그렇죠? 답변 안 할 거예요. 연습 문제집만 봐도 되나요? 그럼 본인 불이 타 맞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거 리스크 감당할 수 있으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브노트로 전체 보셔야 돼요. 서브노트 통해서 계속 전체를 보시는 게 맞는 거다. 그럼 연습 문제집은 어떤 용어로 쓸까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통. 그럼 두 번째 질문. 연습 문제집은 어떻게 쓸 거냐면요. 자, 저랑 같이 연기 때부터 쭉 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연기 일기 강의는 복습 중심 강의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 열심히 듣고 복습을 철저히 해야 됐어. 그렇죠? 그래서 모의고사도 어떻게 진행됐다? 복습형 모의고사.
근데 2기부터 우리 수업은 예습형으로 바뀌어요. 본인들이 연기 일기 통해서 지금 열심히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안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걸 지금 2, 3기 통해서 열심히 트레이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정해졌네요. 자, 예습을 할 때는 뭐를 통해서? 서브노트 통해 가지고 미친 듯이 누락 없이 공부해 오세요. 철저하게요. 이제부터 2기는 뭐라고요? 우리는 예습 중심 수업입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예습을 하고 그 다음 뭐 했어요? 주말에 수업을 듣겠죠? 주말에 열심히 수업을 들었어. 그럼 그 다음 주 이제 뭐 해야 돼요? 복습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다시 서브노트로 지난주 거 열심히 보고 또 이번 주 내용까지 예습을 하려니까 너무 양이 많겠죠? 그렇죠? 모의고사 준비를 충분히 못해. 이제는 모의고사 준비, 예습이 주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는 복습을 할 때 뭘 이용한다? 연습 문제집이야. 왜냐하면 연습 문제집은 어떤 식인 거냐면 서브노트는 딱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강약이나 입체감 없이 그냥 강강강강.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다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입체감도 줘보고 아 수업 시간에 여기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좀 더 외우고 여기는 목차만 남기하고 넘어가고 스스로 조금 강도 조절을 해보고 그 다음 복습을 할 때 연습 문제집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을까? 이제 테마별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동영상이야.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다 이제? 사진이에요. 딱딱 씬으로 찍는 거야. 문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복습을 할 때 연습 문제집 중심으로 복습을 하면 복습 시간이 짧게 들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2권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3기 때 가서는 아마 결정하셔야 될 겁니다. 어디로 난 최종, 그러니까 둘 중에 뭐를 최종으로 가져갈까? 이거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거고 저는 근데 둘 다 끝까지 가져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컨디션이 계속 괜찮으면 시험 보는 그 주에 서브노트든 수험서든 막 이래도 할 수 있죠. 근데 시험이 있는 이 주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시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내 컨디션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팔팔하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아프지 않잖아. 그죠? 지금은 그렇게 안 아파요. 근데 이게 2기 거의 끝날 때쯤, 특히 동차생들은 이제 다음 달부터 많이 아플 거야. 그죠? 이렇게 되다 보면 막판에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좀 심각한 분들, 여성분들 좀 몸 약하신 분들은 막 난리 나요. 이 마지막 이 주에 가면 막 몸이 너무 피폐해져가지고 뭐 더 이상 시험 공부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시험장에 살아서 들어갈 수 있을까? 거의 그 지경이에요. 그럼 이때는 지금 서브노트나 수험서처럼 전체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순간에는 뭐 해야 된다? 이걸로라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일단 2개를 다 가져가라. 내가 나중에 뭘로 지금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 저 너무 많은데요. 원래 수험 공부는 양이 많다. 그렇죠? 원래 양이 많은 거고 양이 적은 공부를 하고 싶으면 이런 전문 자격증이 아니라 커말. 그치? 또 뭐가 양이 적냐? 그런 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 2가지는 이런 식으로 나 가져가야겠다라고 방향성을 조금 잡고 계십시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보는 사람들이 늘 매해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그죠? 상당히 많아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연습 문제집에 웬만하면 진짜 서브노트에 있는 거 거의 다 포섭되게 그렇게 해놓긴 했어요. 모범 답안인데도. 그래서 최대한 저도 그렇게 커버를 했지만 어쨌든 여기에는 뭐가 있다? 좀 누락된 게 있을 수 있다. 아셨죠? 그리고 서브노트를 통해서 전체 논리를 봐야지만 50점짜리 문제는 잘 쓸 수 있습니다. 브릿지 잡고 뭐 하고 쟁점 찾아가지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쫙 물 흐르듯이 써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다 했었잖아요. 그거를 조금 해내시려면 서브노트 통해서 전체 논리가 조금 있으셔야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럼 교재 설명 다 했고, 아마 지금 이 얘기 하면서 예습하는 거, 수업 시간, 복습하는 것까지 다 얘기도 이제 전달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죠? 할 수 있겠죠? 8번밖에 안 됩니다. 8번밖에 안 되는 수업을 그쵸? 못 해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쵸? 8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요렇게 진도별로 미리 진도는 다 나와 있고요. 자, 일단 요 커리로만 따라오셔도 지금 최소 2, 3회독은 확보하는 거예요. 자, 오늘 뭐예요? 1장부터 2장까지죠. 다음 주는 뭐예요? 3장이에요. 다다음 주는 어디예요? 4장이에요. 그 다음 뭐 한다? 4회차 강의 때는 여기 1장부터 4장까지 중간 모의 모의고사예요. 그렇죠?
그럼 벌써 1회독하고 2회독 최소야. 근데 누가 모의고사 준비할 때 여러분이 진도 범위를 한 번만 읽고 들어옵니까? 시험 보는데 지금. 그쵸? 미친 듯이 보고 올 거 아니야 지금. 아닌가? 한 번 쓱 읽고 모의고사 맞지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독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5, 6장, 7장, 8장부터 마지막까지 그 다음 또 다시 쫙 묶어가지고 마지막 중간 범위 모의고사예요. 굉장히 인도적으로 범위 짰고요. 전범위 안 들어가요. 이기에. 했죠? 선생님 전 전범위 보고 싶은데요. 자신 있어요? 물어보고 싶은데? 어디 지금 그죠? 어디 막 전 전범위 보고 싶은데요. 한번 해볼까? 우리 한번 해볼까? 진짜 누가 과연 나가 떨어지나 한번. 그죠? 나 굉장히 인도적으로 짰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면 전범위 저도 막 모의고사 넣고 싶죠. 근데 그렇게 되면 꼼꼼히 안 봐요. 가뜩이나 지금 아마 오늘 답안지 쓰면서 아마 느끼셨을 건데 2기 때 제가 목표로 하는 건 뭐냐면 다들 아씨 오늘 전략적 인적 제한 관리 내겠지 다 예상하지 않았어요? 예상했잖아. 안 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예상했잖아요. 그쵸? 아니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 1장에서 내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잖아. 아닌가요? 왜냐면 다들 예상했겠지. 뭐 4차 산업혁명을 낼까?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어디다 이슈로 내지 않을까? 그렇다면 전략적 인적 제한 관리 분명히 이런 식으로 찍어봤을 거야. 그쵸? 근데 이게 나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땠나요? 제가 2기 때 목표로 하는 거는 맞다. 나 중요한 테마 낼 거다. 근데 정말 정교하게 다시 볼 거다요. 응? 정교하게 다시 볼 거다가 제 2기의 목표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그러니까 저도 중요한 테마를 더 딥하게 볼 거고 여러분도 상세하게 더 꼼꼼하게 봤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전범위 안 넣었어요. 2기 때는. 됐어요? 근데 3기 때는 전범위가 있습니다. 2번 있어요. 2번. 됐죠? 원하면 3번도 넣어줄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넣냐면 어차피 이거 3기 다 끝나고 한 달가량 정도 여러분이 혼자 공부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그건 충분히 전범위 같은 거는 혼자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안 넣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길 바래서 웬만하면 전범위는 조금 2번밖에 안 넣긴 했어요. 6번 중에서. 근데 여러분이 원하면 제가 3번도 넣고 4번도 넣고 전체 다 전범위로 볼 수도 있어요. 원한다면. 아마 원하지 않을 거고 저도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대강대강 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히 봐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사관리는 내용의 정확성이 요구되니까. 대강 글짓기하고 대강 이렇게 얼추 맥락 맞게 쓰고 나와야지 이런 생각이시라면 저랑 수업하시면 안 돼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는 요렇게 조금 저는 2기 때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테마 맞다 다시 본다. 기출문제로 우리가 1기 때 풀고 0기 때 풀었어도 중요한 테마면 다시 본다. 근데 어떻게? 더 딥하게 볼 거다. 이게 2기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게 꼼꼼히 보고 오십시오. 아셨죠? 그럼 수업 진행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 수업 시간에는 연습문제집 풀입 통해가지고 연습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들 있죠? 연습문제집 문제 통해가지고 이거 해설하면서 쟁점별로 열심히 봐요. 쟁점별로 열심히 보고 여기에서 중복되는 쟁점이 모의고사 문제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모의고사 해설까지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 가지고 정리한다. 그리고 모의고사 해설은 이제 하루에 2문제 정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해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2기 수업은 다른 선생님 듣고 와서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예습을 할 때 본인이 그 다른 선생님 그 교재로 단거나 한 거 가지고 열심히 모의고사 준비하고 와서 시험 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다만 아마 타 선생님 듣다 오신 분들이 좀 있을 건데 타 수업 듣다 오신 분들은 절대로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재를 막 이제 와서 우왕좌왕 바꾸거나 뭐 하거나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 듣다가 2기로 와가지고 합격하시고 성공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성공의 핵심 요인이 뭐였냐면, 자, 나 예습할 때 내가 단거나 했던 그 선생님, 타 선생님 수험서. 단거나 이렇게 다 해놨을 거 아니야. 연기읽기 열심히 듣고 왔으면. 그쵸? 이렇게 하고, 복습을 할 때 이제 뭐가 들어가겠어요? 제 연습문제집이다라고 하는 걸로 복습을 하겠죠? 그럼 어떤 작업을 잘 하셔야 되냐면, 이 2개 단거나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다른 선생님 수험서 보다가 또 연습 문제집 봤는데 또 이게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에 또 갈아탔다가 이것으로 갈아타니까 또 당장 익숙하지가 않아서 공부 시간이 오래 걸리네. 그러니까 다시 원래 선생님 교재로 갈아탔다가 이렇게 유목민 생활하시다가는 망합니다. 됐어요? 망하세요. 그래서 이거 단거나만 잘하면 괜찮다. 근데 나는 단거나가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이거 조금 무리다라고 하시면은 빨리 가세요. 다시.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가.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다 이제 오리엔테이션 했어요. 더 이상의 질문은 아마 없을 겁니다. 됐죠? 보통은 다 이렇게 많이 하는 질문들 다 여기서 끝내. 그러니까는 잘 듣고, 그쵸? 못 들어서 또 누군가 질문을 하면 대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연습 문제집 통해서 조금 보죠. 연습 문제집 좀. 문제지가 엄청 커지죠. 그죠? 연기일기 때 문제지가 아니죠? 거의 실전 문제지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하시는데 보통 답안지도 지금 이제 이렇게 책자 형태 답안지로 바뀌었죠? 그쵸? 그러면 이제 답안지 그 첫 장을 딱 넘기시면 연습지라는 페이지가 나오죠? 백지가 나오잖아. 답안지 딱 첫 장 넘기면 연습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무도 거기다가 연습하거나 목차 잡지 않아요. 그쵸? 그럼 선생님 목차 같은 거 어디다 잡아요? 여기에 잡는 거예요. 그쵸? 그 연습지에는 아무것도 쓰지 마세요, 그냥. 옛날에 정말로 매일매일 그 매번 모의고사 때마다 1등을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노동법도 그렇고 경조도 인사도. 그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면 노동법이 0점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왜 그랬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맨 앞에 연습지에다 목차 잡는 습관이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쓴 거야. 뭐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그거 여러분 부정행위 0점 처리돼요. 답안지 안쪽에 본인 이름 쓰고 하면은 이름 쓰라고 써있지 않은 곳에.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너무 당연하게 보통 맨 앞에 안 하지 않나 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불편하잖아. 쓰다가 다시 앞쪽 가서 목 차보고 쓰다가 또 앞쪽 가서 목 차보고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안 쓰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거기에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지 마세요. 그냥 애초부터 싹은 잘라. 모든 목차든 뭐든 다 그냥 여기에 잡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맨 앞에 연습지에 뭐 쓰거나 하지 않는다. 아셨죠? 아무것도 쓰지 마세요. 여기다 하세요. 다. 자, 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한 번에 한 문제, 즉 50분 동안 50점, 뭐 25점, 5분 동안 25점 이게 아니죠. 이제부터는 뭐 한다? 75분 동안 두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걸 조절하셔야 되냐면 선생님 저는 50점 문제 답안을 쓰면 원래 50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꼭 60분이 돼요. 아니 뭐 65분이 돼요.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부터 뭐 해야 된다? 조절하셔야 돼요. 뭔 말이냐? 보통 1번 문제에서 많이 공을 들여요. 1번 문제를 잘 써야지 고득점이 나오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시간이 오바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오바된 시간을 어떻게 2문 아니면 3문에서 단축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전반적으로 이런 시간 배분이 되나? 이걸 좀 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 좀 생각을 해봅시다. 머리를 한번 써보면 50점짜리 문제 하나, 25점짜리 하나, 25점짜리 하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맞아요. 50점을 잘 써야죠. 보통 50점 잘 쓰시는 분들이 고득점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두 가지 25점짜리 중에 보통 하나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지만 보통 대부분은 보통은 이제 암기해서 내가 준비한 거 쭉 쓰면 되는 문제가 보통은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 문제는 보통은 이제 뭐가 자리를 차지한다? 불이 타요. 불이 타다라고 하면 어때? 전체 응시생이 다 제대로 준비를 못한 문제가 보통 나온단 말이죠. 또 내 성격을 더럽게 만드네. 그치? 세상이 날 박연진으로 만들어. 난 진짜 착하게 살고 싶어. 그쵸? 이러니까 내가 또 여기다 대고 얼마나 정색하고 또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면. 그죠? 예수노무사 성격 더럽다고 또 학원 직원들 사이에 소문날 거 아니야. 그지 않아요? 나 진짜 내가 학원이 날 박연진으로 만든다 맨날 그 생각을 해. 자, 봅시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봐. 또 안 하잖아. 그쵸? 내가 이렇게 꼭 한 소리, 싫은 소리를 해야 안 해. 아무것도. 나 진짜 나 미쳐버려. 자, 아무튼 브리타 나오죠? 그럼 보통 브리타 얼마나 쓸 자신 있으세요? 보통 브리타 내 쪽 못 채워요. 그만해. 그죠? 나도 이제 힘들어. 그죠? 나도 이제 상냥하고 다정하게 살고 싶어. 자, 아무튼 브리타 여러분 내 쪽 못 채워요. 그러면 느낌 오죠? 여기서 조금 시간이 추가되고 오바돼도 뭐 할 수 있다? 전체 100분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배분을 이제부터는 전체 100분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배분에 대해서 이제부터 슬슬 고민을 해보시면 되고 내가 100분 안에 완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 권 넘게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됐죠? 보통은 저희가 이제 권수 제한이 없어가지고 2권씩 쓰고 막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미리 사전 공지도 안 된 상태에서 시험장에서 갑자기 한 권만 쓰세요 이럴 수는 없다고 보고 규정 위반이고 그건 감독관이 재량적으로 마음대로 한 거잖아. 그럼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본인이 만약 시간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한 권 좀 넘어가도 상관없을 거다. 근데 갑자기 시험장에서 한 권만 쓰세요 이러면은 그걸 리는 없어요. 미리 다 공지를 했겠지.
그렇죠? 그래서 미리 공지하지 않은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의제기 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미리 공지한 적 없다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좀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건 다 쓰고 다음 두 번째 건을 받았는데 한쪽 썼다. 두 번째 답안지 한쪽 썼다.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지 마세요. 벌써 두 번째 딱 들어갔을 때 첨삭자는 약간 첨삭의 부담, 분량의 압박을 느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딱 두 번째 답안지 겁나 열심히 몇 장씩 넘겨서 딱 넘겼는데 우와 반쪽이 있거나 한쪽이 있으면 약간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안에 들어오면 상관없다. 하지만 굳이 막 두 번째 건수를 받았는데 반쪽이나 뭐 한쪽밖에 못 쓴다? 그럼 그냥 한 건 안에 자꾸 끝내십시오. 아셨죠? 진짜 최악은 두 번째 답안지 받아서 세 줄 쓰고 이하여백 쓰는 거야. 진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이렇게 좀 가시면 되겠어요. 됐죠?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이제 갑시다. 빨리빨리 해야지. 자, 진도는, 연습 문제집 진도는 그 모의고사 진도, 강의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그 모의고사 진도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보통 제가 중간 범위 모의고사 기간에까지 해설할 거 고려해서 다 안 나가기도 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거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연습 문제집 거기까지 안 나가요? 막 따지고 그러면, 그쵸? 그럼 내가 약간 서운할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저희가 이제 인사관리 기초부터 직무관리까지 이렇게 문제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인사관리 기초에서 저희가 봤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자, 인사관리 기초이다라고 해서 목차 한번 쫙 정리하고 가봅시다. 자, 일단 저희는 인사관리 기초 쪽에서는 이 인사관리의 체계이다라고 하는 걸 정리를 했었죠. 그리고 인사관리 체계이다라고 하는 걸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인사관리 활동의 상위 활동이 되는 경영이요. 자, 인사관리 체계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인사관리 활동의 상위 활동인 이 경영활동, 그렇죠? 이 경영활동이 어떻게 되느냐? 이 경영활동 자체, 경영학 자체, 경영학이다. 자, 경영관리 또는 경영활동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체계를 먼저 이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누구요? 페이올이라는 아저씨의 구조에 따라서 살펴보면 어떤 관리활동이다라고 하는 걸 볼 때는 먼저 첫 번째 하나의 활동은 하위 기능활동으로 쪼개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기능적 차원으로 쪼개는 거죠. 자, 기능적 차원으로 쪼개고 두 번째 각각의 하위 활동을 어떻게 플랜도 시다라고 하는 관리적 차원으로 접근을 한 뒤 이 구조 자체를 개별 조직의 특성에 따라 뭐한다?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봤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더 나가서 이런 기업 자체는 개방 시스템이라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제는 경영관리 활동도 어떻게 환경적 차원에서의 고려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 경영관리 활동 어떤 관리 활동이다, 경영 활동이다라고 한다면 요 네 가지 차원으로 이제 쪼개서 접근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경영 활동이다라고 하는 걸 요렇게 본다면 그 경영 활동의 하위 활동이 인사 관리 활동 역시도 어떻게 요렇게 네 가지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저희가 좁혀 들어왔었죠. 그럼 인사 관리도 이제 하나씩 쪼개서 보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기능적 차원으로 봐야 돼라고 한번 들어가죠. 인사 관리다라고 하는 건 우리 회사에서 우리 조직 안에서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활동이거든. 그럼 이 관리 활동이 어떤 하위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먼저 그 하위 활동별로 쪼개서 접근해야죠. 그래서 기능적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한다면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활동은 어떻게? 확, 개, 평가는 생략될 때가 있죠. 보, 유, 방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그럼 그냥 드립다 확보, 드립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의 하위 활동은 관리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게 바로 무슨 말이었어요? 각각의 하위 활동은 플랜, 두, C 구조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자 요렇게 다 쪼개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살펴봤었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인사관리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 알갱이가 되는 거고 이 핵심 알갱이가 이제부터 어떻게 어느 기업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그 세부 내용의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 차원이라는 걸로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연습 문제집 아니면 어떤 수업이든지 간에 첫 시간에 이 제도적 차원 자체에 대해서 상세히 공부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왜? 이 제도적 차원 자체 이해를 못하면 인사관리 이슈를 풀든 뭘 하든 자꾸 자기 맘대로 쓴다. 그렇죠? 그냥 막 좋은 얘기 글짓기 하는 거야. 근데 전혀 그럴 수 없어요. 인사관리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학문이 인사관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차원 한번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럼 이게 왜 그 인사관리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에 좋은 영역이 되냐면 그냥 드립다 확보하고 드립다 모집하고 드립다 교육 훈련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확계보유방이라고 하는 사람관리 활동은 기준이 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이 관리 활동이다라고 하는 걸 자꾸 설계하는 거. 그쵸? 그거 연습하기가 매우 매우 좋다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도적 차원 한번 가봅시다. 자, 1번 문제죠. 제조기업과 서비스 기업의 뭐? 직무 특성에 따른 인사관리 방안을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게 기본 문제입니다. 이게 나올 리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거 나오기에는 너무 이제 그동안 기출문제의 수준이 높아요. 나올 리는 없지만 반드시 기억하자. 라고 하는 뭐 여러분을 각성시키고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용어로 1번 문제로 늘 넣었습니다. 자, 한번 가보면 그럼 이건 뭘 기억해야 돼요? 인사관리 방안이다. 그러면 확계보유방이다라고 하는 이 기능활동은 뭘 기준으로 설계돼야 돼요? 직무 특성을 기준으로 설계하는 거. 이게 바로 인사관리의 기본입니다. 됐어요? 인사관리라는 건 뭐니까? 인사관리예요. 뭐야? 일사자.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맡고 있는 직무 특성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 사람을 이 직무를 맡는 사람을 확보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직무 특성이 이러니까. 이 사람 교육훈련 이렇게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직무 특성이 이러니까. 이렇게 계속 근거가 뭘로 와야 돼? 직무 특성으로 오는 게 기본입니다. 됐죠? 이걸 할 줄 알아야 오늘 모의고사 나갔던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나중에 어디까지? 환경에 따른 이슈 문제까지 쭉쭉쭉 헛소리 안 하고 제대로 답안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복습용으로 그냥 한번 빨리 봅시다.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갑시다. 내가 또 이제 나랑 처음 만났으면 이제 답안 얘기 안 한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난 해줘. 그죠? 내가 말투는 박연진이어도 마음은 따뜻해. 자, 한번 쫙 상기해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뭐요? 서론이죠? 자, 기본 서론부터 능숙하게 나와야지 뭔가 환경 서론이든 뭐든 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서 사용하는 기본 서론이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죠? 개념 정의 플러스 중요성인 거예요.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이 쟁점, 소재 자체가 무슨 뜻이다? 얘 이래서 중요하다. 이게 기본 서론입니다. 이 기본 서론 못 쓰시는 분들은 나중에 환경 서론 못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자,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소재는 뭘까? 이 문제의 소재는 뭘까? 제조기업, 서비스 기업에 따른 서비스 기업의 직무 특성에 따른 인적 자원 관리 방안? 이거 합치면 결국 뭐예요? 제도적 차원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기본 서론은 뭐다? 제도적 차원이란 개념 정의. 제도적 차원 왜 중요하다? 효과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됐죠? 기본 서론이죠. 자, 그럼 제도적 차원이다라고 하는 거 뭐 말하는 거예요? 얘는 조직의 특성이나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인사관리의 세부적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됐죠? 그럼 이러한 제도적 차원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 효과적인 인사관리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 굉장히 해설을 많이 해줬습니다. 연기 때. 효과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라는 말이 너무 당연한 말처럼 느껴지시면 지금 인사관리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거다. 이건 당연한 말이 아닙니다. 자, 효과적인 인사관리다라는 거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효과성 얘기를 했을 겁니다. 효과성은 무슨 뜻이죠? 목적 달성 여부입니다. 기업이다,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의 학문적 정의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인 이상의 사람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어떤 결과가 만들어져야 돼? 목적이 달성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나 아니면 조직이나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 활동은 애초부터 목적했던 걸 달성하는 것 그 자체가 1순위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한다면 그 경영활동이나 인사관리 활동은 효과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인 인사관리다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표현이다. 그러면 자, 좀 더 들어가서 만약에 여러분 if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조직이 다 동일한 인사관리를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 기업 특성이 어때요? 이게 지금 우리 기업과 맞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는 인사관리 내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인사관리의 세부 내용 변형이 있어야지만 그 기업의 목적 달성에 공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사관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능적 차원과 관리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제도적 차원으로 다시 변형해서 실제 기업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각각 가봅시다. 문제가 요구하는 거 요즘에 구체적이기 때문에 문제 요구사항은 어떻게? 그대로 제목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자, 그대로 제목으로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 무슨 직무 특성이 있는데 직무 특성부터 문제 표현 그대로 제목 잡기. 문제가 요구하지 않는 건 웬만하면 제목으로 올리지 마세요. 됐죠? 쟁점 이탈된 것처럼 보이니까.
자, 일단 가보면, 오케이. 직무 특성 세 가지 있었죠? 자, 첫 번째, 무슨 직무 특성 있어요? 제품 생산하는 데 있어서 투입하는 기술이 어떤 기술? 구체적 기술이더라. 구체적 기술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도구를 쓴다, 어떤 기계를 사용할 줄 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또 요즘에는 이렇게 기술을 투입해서 최종 산출물을 만드는 변환 과정에 있어서 사람보다는 기계, 아니면 이제 더 나아가서 자동화 생산 시스템까지 들어오고 있더라.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기술을 투입한 결과로 나오는 산출물, 그게 제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서비스라는 말씀은 안 되겠죠? 제품이 되겠죠? 그 산출물은 어때요?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즉 가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눈에 다 보여. 어떤 제품을 몇 개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보인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기술 투입의 결과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구나. 그러면 이러한 특징을 다 살펴보면 이러한 제조기업의 직무는 어떤 특징? 블루칼라 직종의 직무인가 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러한 직무 특성이 뭐의 확계 보유망, 즉 이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 관리에 뭐가 돼야 된다? 기준이 돼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 주장하실 거 아니에요. 확보를 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선발해야 한다. 주장할 거 아니야.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계속 이 직무 특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기본이야. 인사관리는 굉장히 논리적이라서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글짓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부터가 마인드셋이 제대로 돼 있으셔야 돼요. 됐죠? 이제 진짜로 마지막 얘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이건 2기 때 3기 때 가서 이 얘기 하겠어요? 안 해.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상세히 하는 거야. 우리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오늘 만났으니까 7번 남았네? 그럼 3기 6번이니까 13번 남았어요. 그죠? 나 13번 남았어. 내 얼굴 보는 거. 그죠? 너무 좋아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는데, 뭐 이러면서. 그죠? 되게 얼마 안 남긴 했어. 근데 스트레스 받을 거 알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이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듣는 잔소리. 그러니까 오늘 꼼꼼히 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확보 관리요. 자, 확보 관리다라고 한다면, 선생님, 저 이슈 문제, 이런 확계 보유방 문제 처음 풀어봐요. 그럼 기억해야지. 확보 관리에서는 뭘 주로 얘기한다? 선발 얘기를 주로 한다 그랬고, 선발 얘기할 때는 뭘 중심으로 논의한다? 선발 기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기본이다. 그래서 먼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세 번째 줄 한번 볼까요? 죄송해요. 두 번째 줄 볼까요? 요구하는 자격 요건이 어때요? 구체적이에요. 이유는 어떤 직무 특성이 있었으니까 구체적 기술이 투입된다라고 하는 직무 특성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근거가 계속 들어줘야 돼. 인사관리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요구되는 게 구체적이니까 어떻게 해요? 지원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도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다 해설해줬죠? 평가 기준이 명확하니까 어디를 봐야 되는지가 알아. 그러니까 지원자의 자격 요건 평가가 너무 쉬운 거지. 그렇죠? 지원자에 대한 정보가 되게 많은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체 뭐를 고려해서 뽑아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 근데 어때? 요구되는 자격이 명확하니까 지원자의 이 수많은 정보 중에 너는 딱 이것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가가 쉬워요. 그 얘기인 거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한번 가보시면 대신 예외적인 경우로 어떤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교육기관이 불충분해서 내가 요구하는 지식기술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그걸 보유한 인적장을 찾는 게 어렵거나, 두 번째 줄, 제조기술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내가 요구하는 자격이 계속 변화하여서 적합한 사람을 고르는 게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문제는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개발관리 갑니다. 그럼 개발관리는 원래 우리는 교육훈련하고 경력개발 둘 다 얘기하는데, 보통은 어떻게 한다? 교육훈련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교육훈련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교육훈련에서 제일 빠뜨리지 않고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게 뭐지? 교육훈련의 목적 내용. 뭐를 교육훈련 시키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논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아래. 그럼 얘는요, 교육훈련의 목표가 매우 명확하다. 그쵸? 왜요? 앞에서 봤던 직무 특성이 어땠어? 구체적 기술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으니까 교육훈련을 통해서 개발시켜야 되는 게 명확한 거야. 이거 가르친다. 됐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목적이 명확하니까 이 목적 달성 여부, 즉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도 쉽지. 평가 기준이 명확하잖아, 지금. 그렇죠? 자, 그 다음 옆에 한번 가볼까요? 옆칸으로 가면 이번엔 뭐예요? 평가 및 보상 관리죠? 이렇게 제가 묶어놨습니다. 왜? 평가 결과에 따라 보통 보상으로 직결이 되니까요. 자, 일단 가보시면 첫 번째 줄 끝에 자, 성과 평가를 보통 한다. 왜 그렇게 되느냐? 직무 특성 보니까 어때요? 구체적 기술의 투입 결과가
나타난다 그랬지. 즉 산출물의 구체성 또는 산출물의 유형성이라는 특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산 결과가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라는 직무 특성 때문에 무슨 평가 가능? 성과 평가가 가능. 그럼 성과 평가를 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성과 중심 보상 제도가 들어오는 거죠. 됐죠? 어렵지 않아. 자, 대신 자, 어떤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가치 창출에 대한 측정이 용이함으로 인해 무슨 말이에요? 우리 회사가 이번에 자동차 몇 대 만들어가지고 얼마큼 팔았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다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 경영 활동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얼마큼 가치 창출했는지 근로자도 되게 잘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창출한 가치 자체에 대한 분배 문제가 노사 간에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가치 창출 이만큼 했자 한 거 우리 다 알아. 가치 창출 그만큼 했는데 왜 우리 노동 쪽에는 이만큼밖에 분배 안 해? 라고 하는 노사의 대립점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 다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임금 뭐 교섭하고 임금 교섭이 결렬돼가지고 막 노동쟁의로까지 나아가는 회사들 대부분 어떤 회사인가요? 제조회사 그것도 자동차 회사 제일 심하다 그랬지. 그쵸?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다음 네 번째 유지관리. 자, 앞에서 본 거 직무 특성 중에 어떤 직무 특성이 있었어요? 기계가 점점 많이 도입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증대되기 시작하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선 유지관리 활동 중 어떤 활동? 산재관리라는 게 필요하다. 주장을 하려면 자꾸 근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근거는 자꾸 어디서? 직무 특성에서 찾는 거. 이게 기본. 됐죠? 글짓기 하거나 자기 맘대로 쓰는 거 통제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방출관리요. 자, 방출관리다라고 하면 보통 어때요? 비자발적 이직하고 자발적 이직 두 가지 나눠서 생각을 해보죠. 자, 비자발적 이직이다라고 한다면 보통 어떤 얘기다? 인력 감축 얘기가 되는 거고 자발적 이직이다라고 하는 건 전직 얘기가 된다라고 다 얘기했었습니다. 자, 무슨 차이인지 몰라요? 라고 하면 다시 수험서 열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얘는 어떻게 된대요? 제조기술이 계속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유효인력이 계속 발생하여서 인력 감축 이슈가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방출관리에서 특히나 논의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서비스 기업 갈게요. 자, 서비스 기업도 문제가 요구한 거 그대로 제목 잡는 거. 직무 특성, 인사관리 방안. 됐죠? 문제가 요구하지 않은 거는 굳이 목차로 잡지 마세요. 그럼 직무 특성 한번 보시면 얘는 자, 일단 첫 번째 직무 수행을 위해서 사용하는 투입하는 기술 자체가 어떻다? 추상적. 예를 들어서 고객에게 친절해야 된다. 그쵸? 고객을 만족시켜야 된다. 고객을 왕처럼. 그게 뭔 뜻인지 모르겠잖아. 자, 다음 두 번째, 고객과 생산자의 뭐? 직접 접촉을 통해서 서비스가 계속 만들어지고 전달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출물의 무형성이다라고 해서 서비스는 어떤 특징이 있다? 무형성. 눈에 보이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저장하거나 보관하거나 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됐죠? 이 세 가지 특성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이런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자, 첫 번째 확보관리입니다. 자, 확보관리에서 뭐 한다고요? 선발 중심으로 얘기한다. 선발에서는 무조건 선발 기준 이야기가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 뭘 기준으로 뽑느냐? 얘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요구하고 있는 자격이 어때요? 비구체적.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가 보유한 자격을 평가하는 게 어렵다.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됐죠? 자, 그래서 직무가 요구하는 일반적 자격 요건과 지원자가 보유한 일반적인 능력을 비교해서 보통 적합한 사람을 선별한다. 그래서 일반적 능력이 성별이나 연령이나 학력이나 출신 지역 이런 거였잖아요. 됐죠? 자, 그럼 이제 개발 관리 갑니다. 교육훈련 얘기 보통 먼저 한다 그랬죠? 자, 그럼 교육훈련의 목적이자 내용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뭘 가르쳐야 돼? 이거 가르쳐야지. 추상적인 기술이 투입되니까 이거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거를 요구한다. 교육훈련의 내용이자 목적은 이 추상적 기술 개발이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어때요? 다 이런 것들이 온다. 자, 두 번째, 이번엔 경력 개발인데, 자, 일단 여기 문장 되게 아트인데 내가 한번 다 해설해 줬죠? 추상적 기술이 요구돼요. 그래서 어떠한 지식 기술 능력이 요구되는지 명확하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종합한 능력 평가를 못 해요. 그렇죠? 어떤 기술, 어떤 도구 사용법 이런 거를 정확하게 요구를 못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어느 지점을 평가해야 되는지가 몰라. 평가 기준도 불명확하다고. 그렇죠? 두 번째, 산출물의 무형성이 나타난다 그랬지. 서비스 기업은. 왜? 서비스는 비가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를 몇 개 만들었니? 어느 정도 품질로 만들었니? 이걸 측정하는 게 어려워. 어렵죠? 그러니까 뭐가 안 돼? 성과 평가가 안 돼요. 근거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 어떻게 된다? 그래서 능력 기준으로 평가해서 승진 보상할 수 있다 없다? 못해. 성과 중심으로 평가해서 승진 보상할 수 있다 없다? 못해. 그래서 어디? 연공 기준으로 계속 뭐 한다? 승진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여기서 평가 보상도 마찬가지겠죠? 산출물 무형성으로 성과 평가가 어렵지. 그래서 공정성 확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연공중심 보상. 자, 연공중심 보상. 갈게요. 자, 그럼 이제 유지관리죠. 유지관리 가시면 여기선 아까 자 서비스 기업의 직무 특성 중에 뭐가 있었어요? 고객과 직접 접촉을 하면서 서비스를 전달한다 그랬죠. 제조기업은 우리 종업원들이 열심히 뭐해? 회사 안에서 공장 안에서 물건을 만들고 나면 그 물건을 유통시키는 건 또 다른 판매업자예요. 그래서 생산자와 고객이 직접 볼 일이 많이 없다는 거지. 하지만 서비스 기업은 어때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종업원이 고객과 직접 만나가지고 서비스를 전달해요. 그래서 서비스 기업의 저 효율성은 뭐에 따라? 두 번째 줄, 밑줄. 구성원들의 능력, 자세, 행동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종업원들이 얼만큼 동기부여돼 있고 우리 종업원들이 얼만큼 친절하고 거기에 따라서 고객의 만족도라는 결과는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세 번째 줄, 밑줄. 리더십 발휘, 동기부여 등의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모티베이션 관리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경조 선택하신 분들은 감정노동을 굉장히 열심히 배웠잖아요. 그래서 감정노동 관련해서 조금 더 언급해 줄 수 있으면 언급해도 오케이입니다. 자, 방출관리 갑니다. 자, 앞에서 쭉 다 살펴보니까 지금 어때요? 우리는 연공 기준으로 평가해서 승진도 하고 보상도 실시하죠.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다?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고 승진도 해. 그러니까 자발적 이직이다라고 하는 게 어떨까요? 적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연공 중심 체크하시고 그래서 두 번째 줄 이직률이 낮다. 자, 그럼 이번엔 비자발적 이직, 인력 감축 측면 한번 볼까요? 자, 동그라미 2번. 아까 어때요? 여기서는 일반적인 능력을 요구한다 그랬죠. 추상적 기술을 투입하니까. 그 일반적인 능력은 아무리 세월이 오래 지나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서비스 직무를 수행하는데 연령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근속 연수가 높은 사람이 능숙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잘 안 변한다고. 그러다 보니 자 기술 변화 속도가 어때?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줄 밑줄 인력 감축 이슈 강도가 낮다. 이런 얘기 했었죠. 됐죠? 자, 그리고 이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처음 공부하면 늘 와서 질문하는 사람 있다 그랬죠?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서비스 기업의 이직률이 되게 높은데요? 그건 본인이 아는 거고요. 경험에 따라 하지 마세요. 근거는 자꾸 어디서 와야 되는 거다? 직무. 그쵸? 경험 얘기하지 마세요. 학문을 해야지 왜 경험 얘기를 합니까? 그럼 에세이 대회 아니야? 이 답안 작성을 하는 모의고사는? 그쵸? 학문을 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요. 결론은 어떻게 쓴다 그랬죠? 선생님, 저는 딱히 결론을 준비한 게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기본 결론 뭐다? 넥스트 아니면 관리자로서의 시사점이에요. 그렇죠? 그럼 넥스트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제도적 차원 쓴 거죠. 그럼 그 다음 논의는 어디라 했어? 환경적 차원이잖아. 그래서 넥스트 결론이다라고 해서 환경적 차원까지 고려해야 된다. 부제로 다 올리라 했어. 서론 결론을. 그렇죠? 부제 다 사용해가지고 써줘야 돼. 왜 부제 쓰라 그랬지? 서론이나 결론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채점자가 보자마자 그냥 그 아래 뭐 썼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읽을 부담을 주면 안 돼. 그래서 서론이나 결론은 부제 이용하는 거. 여기까지. 됐죠? 수도 없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2기 때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되는 거지 원래. 아셨죠? 그럼 환경적 차원 고려해야 된다. 그럼 드립다 주장하지 말고 왜? 첫 번째 줄. 기업은 뭐니까? 개방 시스템이므로. 생존을 위해서 환경적 차원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럼 그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 앵무새들은 이렇게밖에 못 써요. 두 줄. 그치?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뭐 하는 거야? 이해한 사람들은 상세히 쓰지. 그러면서 막 단어들이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자, 환경이다라고 하는 게 미친 듯이 바뀌죠? 복잡한 환경 체크. 자, 이렇게 환경이 미친 듯이 복잡해. 이런 복잡한 환경에서 뭐 해야 된다? 자,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모든 기업에 있어서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인적 자원 관리 방식은 존재할 수가 없다. 원베스트 웨이 따위는 없다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아래 가볼까? 또 인적 자원 관리는 환경 변화에 소극적으로 적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적극적으로 환경에 영향 동그라미 이것까지 해서 유리한 환경을 창조하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사 관리는 당연히 환경적 차원 고려해서 적응도 하고 환경에 영향력도 행사하고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1기 때 이 문장 보여주면서 뭐야? 결정론 임의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얘기까지 다 해줬어. 됐죠? 기억하죠? 그래서 이건 정말 기본입니다. 그동안 우리 답안 작성 열심히 하면서 했던 아주 기본적인 것들 다 종합적으로 해놓은 거야. 이건 뭐 이런 거 문제 내지도 않아. 이런 거 연기 때나 풀었던 거지. 됐죠? 연기 때 풀었던 거잖아. 기억하죠? 끝.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2장.
그렇죠? 빠르죠? 연습 문제 겁나 빨라, 이걸로 보면. 그래서 나중에 이것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특히 우리 직장인분들. 그죠?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이것만 보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불이탄 맞아요. 아셨죠? 불이탄 맞고, 그럼 선생님, 어떡하죠?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일단 지금은 열심히 하세요. 그죠? 요령을 피우지 말고 일단 열심히 하세요. 내가 나중에 가면 다 또 요령도 얘기해 줘. 이렇게 하라고, 마지막에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낼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쵸? 다 알고 있었지. 눈치챘죠? 근데, 이렇게 물어볼 진 몰랐겠지. 그죠? 사례 재밌었죠? 그죠? 내가 얘기했지? 사례 문제 내면 사례가 재밌어가지고 막 읽어. 그래서 제가, 그래서 문제 답은 잘 하셨나요?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신다고 했죠. 근데 아마 오늘도 그랬을 거다. 그랬어? 막 이러면서, 이런 비누가 있었어? 이러면서 아마 그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쵸? 자, 그러면 원래 진짜로 요렇게 나온다라고, 원래 기본 문제로 나오면 이런 식이에요. 요즘은. 문제 요구사항이 되게 구체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 인사관리는 아마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대로 사례 문제가 1번 문제로 나온 적이 없어요. 게다가 자, 갑시다. 여기다 좀 쓸게요. 경조 얘기해서 미안한데 자, 경조 얘기 좀 할게요. 경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정말 성의가 너무 투머치예요. 진짜로. 굳이 이렇게까지 안 내셔도 되는데 막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심각하게 성의가 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적극적으로 사례 문제도 겁나 어려워요. 되게 수준 높게 사례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다음 두 번째, 얘는 50점짜리 문제이다, 아니면 25점짜리 문제이다, 이렇게 통짜로 안 내. 다 쪼개. 물음 1, 물음 2, 물음 3 해가지고, 물음 1은 뭐 20점, 그죠? 물음 뭐 2는 뭐 진짜 15점, 막. 어떨 땐 막 7점까지 쪼개. 그죠? 막 이렇게 쪼개서 나와요. 근데 이게 제가 얼추 보니까, 경조 출제위원이신 교수님들하고 인사관리 출제위원이신 교수님들이 교류가 있는 지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좀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많이 미쳐. 진짜로 최초로 사례 문제 나왔을 때요. 다음에 인사관리에서 3번 문제가 사례 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 인사관리 50점짜리 문제 어떻게 나왔어? 처음으로 쪼개서 나왔지. 진짜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인사관리 문제를 낼 때 이렇게 쪼개서 문제 냈었어요. 모의고사를. 물음 1, 물음 2, 물음 3. 근데 한 학생이 한 번 나한테 와서 얘기한 적 있어. 뭐라 했냐면 선생님 제가 기출문제 인사관리 기출문제 우리 수험서 맨 뒤에 있는 거 보니까 한 번도 이렇게 쪼개서 낸 적이 없던데 이렇게 쪼개서 나올까요? 이게 물어보는 거야. 당연히 그런 의구심이 들지. 그동안 기출문제 한 번도 쪼개서 물어본 적이 없어요. 작년이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학생들은 그냥 아무 감흥 없이 푼 거야. 왜냐면 늘 모의고사 이렇게 쪼개서 문제를 내가 냈으니까.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문제냐면 여러분 기억나요? 처음 쪼개서 문제 풀었을 때 목 찾아볼 줄을 몰랐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시험장에서. 그쵸?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동안 기출문제 보니까 한 번도 쪼개서 나온 적이 없는데 선생님 왜 자꾸 모의고사 쪼개서 내시냐고. 약간 그냥 질문인데, 질문이야. 근데 서로 예민할 때는,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건가? 막 이런 느낌, 그죠? 불만적인가? 막 이렇게, 그죠? 서로 예민한 시기에는, 그죠?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사관리에서 한 번도 이렇게 쪼개서 나온 적이 없는데, 영향을 분명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연습을 믿져야 본전이니까 해보세요. 그냥 통짜로 나오면 쉬워요, 오히려. 그치? 근데 이거 쪼개서 목차 잡는 거 연습 안 하고 가시면, 처음엔 어려워요, 좀. 허둥지둥해요. 그래서 그냥 해보세요 했는데 그냥 어땠어? 잘 됐잖아. 그쵸? 그래서 아마 저렇게 나오는 스타일이 주였지만 작년부터 이렇게 쪼개서 나오는 양식도 이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기까지 이제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문제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기본 스타일이에요. 그냥 통짜로 다 이거 써봐. 물어보는 거. 그쵸? 자, 두 번째 스타일은 이제 뭐겠어요? 만약 이렇게 나오거나 자, 두 번째 타입은 어떤 타입이겠어요? 이게 첫 번째 타입이면 두 번째 타입은 어떻게? 쪼개서 물어보는 거. 설문 1, 2, 물음 1, 2, 3 이렇게. 그죠? 세 번째 타입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례 남았어요. 됐죠? 그래서 오늘 제가 2, 3번 양식으로 둘 다 연습시키려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원래 중간 모의 모의고사가 빡센 사례 문제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맛보기로 한번 해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다라고 하는 거 전체 내용 어떻게 전개되는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자,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SHRM이라고 해가지고 눈부셔, 그쵸? 그쵸? 자, SHRM이라고 해가지고 자, 얘 어떻게 갔어? 뭐 이게 애미야. 자,
기초 이해라고 해서 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다라고 하는 거는 전략 경영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전략 경영 얘기 엄청나게 했었죠. 또 이쪽에서 무슨 얘기도 했었어요? 자원 기반 이론 이야기도 엄청나게 했었어. 기억하실 거예요. 특히 자원 기반 이론, RBV 이론을 통해 가지고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로 넘어갈 때 불임 모형하고 불이호 모형 둘 다 써야 되는 이야기도 다 했어. 모의고사 연습 통해 가지고. 기억하시죠? 자, 불인이다라고 해 가지고 원래는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기업의 경쟁력이다라고 하는 걸 경쟁력이다라고 하는 걸 가져오는 이 전략적인 자산 또는 가치인 그 자원은 자 불인이라는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된대. 그래서 뭐래요? 가치가 있고 희소하고 그쵸? 모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대체가 안 되는 그런 자원이 기업에게 뭘 가져오는 거다?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가져오는 거다. 이런 이론이었어요. 근데 반이가 이 불인 자체를 나중에 뭘로 바꿨어요? 불이호로 바꿨죠. 그러면서 이 오가 무슨 말이냐? 이건 뭐다? 조직화다. 저렇게 가치 있고 희소하고 모방이 안 되고 대체가 불가능한 저런 자원 자체를 내가 갖추고 운영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경쟁력이 좌지우지 되는 거다라고 바꿔버려. 그래서 이제부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가치 있고 희소하고 모방이 안 되고 대체가 안 되는 이 소중한 인적 자원을 어떻게? 오르가니제이션, 조직화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관리해라? 전략과 연계해서 관리해라. 그렇게 해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일단 첫 번째 인적 자원이다라고 하는 걸 뭘로 본다? 인적 자원을. 얘에 기반하고 있으면 어떻게 봐? 인적 자원을. 얘가 경쟁력을 가져다주는 전략 자산. 그쵸?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인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전략과 연계해서. 그래서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과 뭐 HR이다라고 하는 것의 연계라는 것을 주장하는 게 바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였어요. 그래서 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다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 보편성. 두 번째 상황성. 세 번째 형태성 얘기까지 다 했지. 이거 쉬운 문장으로도 바꿔줬고 어떤 단어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까지 다 해설해줬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가서 그럼 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다라고 하는 건 어떤 절차 하에서 이루어지느냐 전개되느냐.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요? 환경 분석해서 전략 수립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전략 수립이다라고 하는 목차에서 자 전략 수립이다라고 하는 목차에서 뭐 해야 된다? 환경 분석해가지고 이거 전략 수립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전략을 수립할 때 인사관리가 전략 수립 시 전략 수립의 활동에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 양자를 어떻게 연계하는데 자 전략과 인사관리의 연계 방법부터 얘가 나오죠. 그럼 네 가지 연계 방법이 있었죠? 뭐뭐 있었어? 행정적 연계라든지 일방적 연계라든지 쌍방적 연계라든지 통합적 연계가 있다. 그러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이 네 가지 연계 방식 중에서 어떤 연계 방식에 의해서 전략과 인사 관리를 통합해야 연계시켜야 된다? 얘를 통해서. 그러면 통합적 연계에 의해서 자 전략이 수립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전략이 수립이 돼요? 전략을 수립했을 때 사람 관련 이슈가 자 모두 다 전략 수립에 반영된다. 동시에. 그럼 사람 관련 이슈, 자 외부적 환경 차원에서의 이슈, 내부적 환경 차원에서의 이슈 모두 다 상세히 열거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기억하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전략 수립을 했으면 플랜이잖아. 이제 뭐 해야 돼요? 두인 가야죠. 전략의 실행으로 간다. 그럼 전략을 실행할 때는 뭐가 진짜 중요하다? 인사관리 진짜 중요하다. 이유가 뭐야? 전략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실행을 하려면 두 가지가 요구되죠? 뭐야? 요구되는 역량과 특정, 행동, 역할. 그래서 이걸 뭐하게? 이걸 갖추게 하고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지. 이걸 확보라고 쓸게요. 이 확보는 어떤 것까지 포함한 확보? 개발 관리까지 포함한 확보? 이게 필요하지. 그렇다면 전략 실행에 있어서는 뭐가 메인인 거야? 확계, 보유방. 왜? 통제는 뭔데? 평가, 보상 아니야. 그러면 확계, 평, 보. 그쵸? 갖추고 나서 이거 모두 해야 되는데 유지까지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전략 실행에 있어서는 인사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거구나. 그래서 전략 실행의 인사관리가 연계 필요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됐죠? 그러면 이제 뭐 하자? 그러면 이제 전략에 맞게 인사관리 확계평 보유방 설계해봐.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러려면 뭘 줘야 돼? 구체적인 전략의 유형을 특정해줘야 돼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어중간하게 써있지만 제가 나중에 이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가지고 얘기해보자? 포터 가지고 얘기해보자고 했어. 기억하죠? 응. 그래서 포터의 경쟁 전략 두 가지 가지고 어떻게 확계 보유방 설계하는가. 오늘 그 문제였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았잖아. 이거 낼 거라는 거 알고 있잖아. 이것만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저희가 50점짜리 문제를 풀었었죠? 뭐 나왔었어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다라고 하는 거에 의 쓰고 그죠? 필요성, 기존 HR과의 차이점.
이거 물어본 게 기출문제였잖아요. 1기 때 풀었어. 1기 때 2회차 모의고사예요. 됐죠? 그럼 이제 뭐였어? 여기 보면 얘도 나왔잖아 이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이거에 의한 건데 이 자원 기반 이론 쫙 쓰고 그 다음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하에서 인사부서 역할 써라. 이게 재작년 문제입니다. 이것도 나왔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뭐밖에 없는 상황이냐면 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구체적인 전략 유형 주고 여기에 맞춰서 확계보유방 얘기해봐라. 그럼 이 부분을 물어보는 방식은 어떻게? 그냥 통짜로 저렇게 쫙 줄글로 주든가 아니면 쪼개서 주든가 물음 1, 2, 3으로 아니면 사례로 주든가. 됐죠? 근데 저희는 욕심쟁이라서 저 두 가지 양식 모두 다 연습할 거예요. 됐죠?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문제 약간 좀 이상한 게 있었지. 어떤 표현이? 상황 적합적 관점? 자원 기반 관점? 뭐지? 좀 이상해야 돼. 그죠? 그래서 오늘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 거예요. 됐죠? 안 쉬어도 되죠? 안 쉬어도 되잖아. 그치? 그럼 갑시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설명을 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상황 적합적 관점과 자원 기반 관점이 뭔지 혹시 고민해 봤어요? 오늘 그럼 모의고사 풀어야 되니까 그 쟁점을 반영하고 싶으니까 아마 고민을 해봤나 싶어요. 해봤어요? 해봤어? 아 몰라 그냥 일단 내가 준비한 거 때려박자. 그래서 그죠? 아 그럼 이따 일단 강평 때 얘기하고 일단 때려박자. 이래서 막 때려박았어요. 근데 제가 좀 신기하게 아마 만들었을 건데 여러분이 준비한 거 그대로 때려박아도 점수가 다 나갈 수 있고 모범답안 얼추 다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게 문제 만들었거든요. 왜 문제 만들 때 또 어떤 걸 주면 안 되냐면 내가 준비한 걸 문제로 자꾸 확인해서 연습하게 만들어야지 막 강사가 삘고 쳐가지고 막 책에 없거나 가르친 적 없는 거 막 낸 다음에 왜 불죠? 나 새끼 이렇게 문제 되게 잘 만들었는데, 왜 못 풀죠? 뭐 이러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이게 처음 보는 느낌이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느낌도 주면서 본인이 준비한 게 답안에 나왔을 때 점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또 이렇게 만들어야 돼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만드는 게 진짜. 일주일 내내 문제만 생각해. 그죠? 아무튼. 근데, 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상황 적합적 관점이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자, 한번 그냥 쫙 한번 들어보세요. 편안하게. 자, 일단, 초창기에 이런 경영학을 하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 있었냐면 보편적 접근이다라고 하는 걸 좀 했었어요. 자, 보편적 접근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각 기업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이거 하나 적용하면 무조건 성과 창출된다. 됐어요? 그래서 얘는 자, 각 기업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야 그냥 이게 무조건 맞는 키야. 그래서 이거 뭐? 원 베스트 웨이. 원 베스트 웨이. 이거 뭐예요? 유일무이하게 최선의 방법. 유일무이한 최선의 방법이 있다. 이걸 찾으려는 시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초반에 그 경영학은.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대표적인 게 뭐였었냐면 관료제. 뭐 이런 것들이야. 규정 규칙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의 뭐 작업 수행 방식을 미리 정해놓고 그대로만 조직을 운영하자. 뭐 이런 것들. 자, 근데 여러분 느낌 오죠? 이 보편적 접근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때? 안 맞지. 왜?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의 솔루션이 무조건 다 좋은 결과가 나오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상황 적합적 관점이에요. 그럼 상황 적합적 관점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야, 각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 그러니까 뭐부터? 상황을 분석부터 하라는 거지. 상황을 분석해서 그 상황에 뭐? 맞게 뭐 조직 구조도 설계하고 그 다음에 뭐 인사관리도 하고 그죠? 조직의 전략도 수립하고 조직의 전략도 만들고 그죠? 여기에 맞게 인사관리도 만들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렇죠? 그럼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그 처한 상황에 맞는 구조, 전략, 인사관리 방안 이렇게 제각각 나오겠지?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이렇게 양자의 적합성이 맞아야지만 뭐 기업의 성과다라고 하는 게 올라가더라. 양자의 적합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성과도 같이 올라가더라. 라고 하는 걸 얘가 실증 연구 통해서 다 밝혀냈던 거야. 됐죠? 자,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면 이 상황 적합적 관점 그대로 받으면서 자원 기반 관점은 뭘 얘기하는 걸까? 이거 그대로 받아요. 관점은 뭘 얘기하는 걸까? 뭐가 다른 걸까? 두 가지 경우의 인사관리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인사관리 하잖아. 상황 적합적 관리에 따라서. 그러면 상황 분석하죠? 상황 분석하고 나서 여기에 맞는 적합한 뭐를 설계해야 돼? 전략을 수립해야지. 그러면 이 전략에 뭐? 적합한 뭐? 인사관리 제도가 들어와야지. 됐죠? 됐죠? 그래서 얘는 계속 이 적합성을 강조를 해요. 적합성 강조 포인트야.
근데 여기 자원 기반 관점으로 가잖아요? 그럼 자원 기반 관점은 인사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전략 자산. 근데 인적 자원이잖아. 얘네들을 어떻게? 핵심 역량을 갖게 만들어. 핵심 역량이 뭔데? 가치 있고 희소하고 모방이 안 되고 대체가 불가능하게. 그래서 뭐 한다? 이걸 토대로 전략을 수립해. 했어요? 했어? 그래서 뭐 한다? 이걸 통해서 이 HR 전략을 수립하고 이걸 통해서 경영 전략 수립까지 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상황 적합적 관점이 나와서 그 적합성이라는 컨셉이 나오게 된 거고 자원 기반 이론까지 이제 더해지면서 적합성에 더해서 뭐까지 중요하다? 이 전략적 자산이 인적 자원을 이용해야지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더 확장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자 포털을 제가 1문으로 넣었었죠. 작년에는 포털을 제가 설문 3으로 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올해는 제가 포터에 따라서 인사관리 설계 방안을 설문 1로 올렸어. 왜 그랬을까? 포터는 전형적으로 저 상황 적합적 관점에 따라 제가 문제 낸 거예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 마이크 포터가 무슨 짓 했어요? 나쁜 짓 하진 않았죠. 자, 무슨 짓 했어 마이크 포터가? 일단 첫 번째 산업 구조 분석, 산업 구조의 분석이라고 해서 뭐 산업 환경을 분석하는 5가지 영향 요인을 밝혀냈죠. 이거 통해 가지고 뭐 한 거야? 지금 개별 사업 단위 또는 개별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산업 환경에 뭐? 그 경쟁 강도로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5가지 영향 요인에 따라 이거 분석했죠. 그럼 지금 뭐 한 거야? 첫 번째 상황 분석. 기업이 처한 상황 분석한 거 아니야? 그쵸? 그렇잖아. 5가지 영향 요인 따져본다며. 구매자의 협상력이 높으면 매력도가 있다 없다? 매력 없다. 그럼 그 시장 진출을 말아라. 그쵸? 또 그 산업 환경 또 뭐에 따라 비교해봐. 소비자의 협상력, 구매자의 협상력, 공급자, 구매자 했지? 자, 공급자 협상력이 높아. 그럼 거기 매력 없으니까 그 산업 가지 말아라. 해서 그렇게 5가지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그 산업 환경을 분석한 거예요. 상황 분석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 산업에 내가 진출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 산업 안에 있는 경쟁자들을 이기기 위한 경쟁 전략을 제시해줘놔. 그게 바로 뭐다? 본원적 경쟁 전략이지. 했죠? 본원적 경쟁 전략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줘놔. 그럼 지금 뭐 한 거야? 상황에 맞는 전략 수립. 그치? 여기. 그쵸? 그리고 여러분한테 맡긴 건 어디? 여기 해봐라요. 그치? 그래서 나 문제 그냥 안 낸다니까? 자, 여러분은 보면서 몰라 하면서 그냥 막 썼겠지만 맞아. 그냥 썼는데 아마 모범답안과 비슷할 거야. 그렇게 점수가 나가게 또 만들어줘야 되니까. 빵점 줄 순 없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근데 뭔가 배워야 돼 지금. 자, 그래서 여기 뭐가다?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있다. 이런 얘기 한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전략을 수립을 했어요? 그럼 이 전략과 뭐? 맞는 HR 시스템이 어떻게? 확계평 보유방별로 들어와야 돼. 그죠? 포터는 무슨 얘기는 없어 아직. 이 얘기 없잖아. 핵심 역량 이런 얘기 없어 아직.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늘날의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무슨 관점? 요 관점에 의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 개념적인 뭐가 들어와요? 인적 자원을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물음 1이 포터, 물음 2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개념, 특성. 그러면 물음 2에서 저도 이제 모범담안에서 뺄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냥 강의로 대체를 해줘야겠다 했는데 뭐냐면 물음 2에서 요구했던 게 뭐였었어요? 자원 기반 관점에 따른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의 개념을 쓰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였었어? 상황 적합적 관점에 따른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와 구별되는 특징이 뭐냐고 썼지. 그치? 그러면 구분되는 특징이 뭐겠어요? 보편성이에요? 보편성이야? 오케이. 왜? 얘는 뭐라고 얘기해?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합한 건 달라지는 거니까 상황마다 원베스트 웨이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편적인 특정 기법이 무조건 맞는 키냐. 그죠? 두 번째, 적합성은? 적합성은 원래 구별되는 특징은 아니지. 똑같은 얘기잖아. 근데 저는 그냥 다 써놨어요. 여러분 준비한 거 가지고 답안 구성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형태성, 얘는 100%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지. 그쵸? 그렇잖아. 그 인사관리 제도이다라고 하는 게 조합을 하면 조화를 이뤄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되면 그게 뭔데? 그게 이거잖아.
그게 이거잖아.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한다는 거야? 전략 수립하고 경영 전략을 실행해 나간다고. 그쵸? 그래서 양가로 3번 형태성이라는 특성을 빠뜨리는 건 절대 안 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알았죠? 알았어? 이거야. 응. 조금 정교하게 본 거야. 전략적 인적장은 그냥 뭐 외웠잖아. RBV 이론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그냥 뭐 외웠잖아. 그리고 맨날 서론에 쓰는 거 뭐 어디서 경제할 것이냐, 어떻게 경제할 것이냐, 무엇으로 경제할 것이냐, 무엇으로 경제할 것이냐와 관련된 게 전략적 인적장 관련 맨날 기계처럼 그거 쓰고 앉아있잖아. 그래서 조금 다르게 좀 이해 좀 해보라고 문제를 좀 오늘 이렇게 냈어요. 됐죠? 됐죠? 그래서 2기 때는 이렇게 중요한 테마 하나하나 좀 깊게 봅니다. 됐죠? 그래서 아는 걸 쓸 수 있대. 그래도 허를 찌르는 문제를 계속 내야 되는 상황. 됐나요? 그래서 연습을 정말 실전처럼 하셔야 돼요. 알았죠? 책 보고 쓰고 있다는 거 하지 마. 응? 그 의미가 없어. 그건 채점자도 시간 낭비, 여러분도 시간 낭비입니다. 아셨죠? 책 보고 쓰고 이런 거 하지 마. 그리고 미리 막 연습 문제 내가 이렇게 제본으로 원래 안 나가요. 왜 이렇게 제본으로 다 주면 무슨 짓 하게? 모의고사 예습하는데 서브노트로 전체 안 보고 요거 외우고 와. 그래서 내가 그거 못하게 하려고 이걸 원래 제본에서 안 주거든요. 원래 안 줬거든요. 자료로 매 시간마다 그냥 자료로 쪼개줬어. 근데 이제 여러분도 불편하고 학원도 너무 이제 행정 업무가 많아지고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드리는 건데 제발 모의고사 준비하시는데 연습 문제집 외우고 오지 마세요. 실전처럼 연습을 해야 돼 지금. 제가 얘기했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시험장에 가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즉흥적으로 유연하게 대응을 못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아무리 실력 있어도. 근데 실력이 그렇게 많이 없어도 시험장에서 자꾸 즉흥적으로 짜자자작 만들어내는 거를 잘하는 사람들은 실력에 비해서 점수 잘 받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뭘 연습을 해야 돼? 실력은 이미 착착착 쌓아왔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유연한 대처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왜 연습 문제 좀 외우고 오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내가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겸 해서 얘기하는데 연습 문제집으로 예습해서 모의고사 보지 마세요. 진짜 망하는 지름길이야. 왜 그러게? 연습 문제집으로 이미 다 봤죠? 그럼 머릿속에 뭐가 있어 이미? 스테레오타입 생겼어. 머릿속에 스테레오타입이 생겨가지고 문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죠? 그 이상 문제를 해석하고 쟁점을 찾아서 목차를 차별화시켜서 구상을 할 줄을 몰라요. 그냥 그 스테레오타입대로 목차를 그냥 외운 대로 막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시험장 가서 내가 내 문제, 내가 연습 문제 있는 거랑 똑같이 나오면 좋지. 근데 그동안 그렇게 나오긴 했어. 그러니까 3문제 중에 2문제 정도는 그래도 연습 문제집에 있는 거 가지고 풀 수 있게 나오긴 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해서 초고득점 같은 건 못 해요. 딱 컷에 몰리는 점수 받는 거야. 그러니까는 외우지 마세요. 예습해 오는데 연습 문제집으로 예습해서 외우지 마세요. 그냥 전체가 다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갑자기 훅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조립을 바로 하느냐. 이거 연습하면 늡니다. 그래서 연습하셔야 돼요. 아셨죠? 연습 문제집 외우지 마요. 그렇죠? 누가 2기 때 연습 문제집 외워? 그렇죠?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어. 알았죠? 알았죠? 왜 또 기운이 없어? 박연진 흉내내줘? 왜 또 다 기운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기운 내고. 자, 그래서 요 기본 문제인데요. 기본 문제 요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조금 쉰 다음에 모범답안 해설 들어갑시다. 자, 일단 자, 문제 해설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해설 한번 해보면 자, 현대적 인적자원 관리로 뭐가 있다?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에 뭐뭐뭐 쓰래요. 중요성 쓰고 의의다라고 하지만 개념, 특징 설명하고 그리고 마이크포터의 경쟁 전략 실행을 위한 인적자원 관리 방안을 기능적 차원 이거 꼭 확인하라 그랬죠? 확개평, 보유, 방출 없습니다. 그죠? 방출 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문제 분석 안 한 거예요. 자, 이거를 뭐 해라? 논하시오. 라고 돼 있고 이거 사례형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프로세스 추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됐죠? 프로세스가 빠졌잖아요. 프로세스는 제가 1기 때 모범 답안으로 딱 답안에 들어갈 사이즈로 정리해서 줬어요 이미. 그치? 그 내용 참조해가지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 내용 한번 보고 그 다음 모범 답안으로 넘어갈게요. 자,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의 중요성이다 라고 한다면 자, 무슨 얘기 들어오겠어요? 여기서는 자, 이렇게 환경이 급변해. 자, 환경이 이렇게 급변하니까 전략 경영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오죠? 전략 경영은 뭡니까? 경영 활동의 기준이 전략이야. 그럼 전략은 뭔데? 환경 변화를 예측 분석해서 수립한 경영 계획이에요. 됐죠? 그래서 기억하시죠? 경영을 할 때는 드립다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거다. 또는 기본 방침을 세워놓고 하는 건데 자, 페이올 아저씨 식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뭐를 기반으로 수립한 계획? 과거 정보.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갑자기 환경이 급변했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다 없다 조직이 못해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뭐까지 반영하자? 환경 자체를 예측해서 환경의 예측이다라고 하는 걸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자. 그게 바로 전략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분석하고 앞으로 6개월 뒤에 이러한 기회가 올 거야, 위기가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 6개월 동안 이렇게 나아가자.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이게 바로 전략이라 했죠? 이 전략을 기준으로 해서 경영활동이 전개되는 게 바로 전략경영. 그래서 전략경영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무슨 얘기 들어와야 된다? 환경 이야기 들어와야 돼요. 했죠? 페이올 이론을 쓰면서 환경 얘기 쓰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전략경영에서는 환경 얘기가 그래서 들어가야 돼. 쫙 써주고 그럼 이 전략경영이다라는 걸 하려면 자, 첫 번째 어디에서 경쟁할 것이냐? 이게 뭐다? 포터 아저씨가 뭐 한 거야? 산업환경 분석한 거죠. 산업, 구조, 분석 모형 통해서.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 산업 환경 안에서, 이 산업 안에서 어떻게 경쟁할 것이냐? 한마디로, 야, 원가 우위로 너 경쟁할래? 아니면 제품의 차별화된 속성으로 경쟁해서 이길래? 그렇죠? 뭘 결정하는 거야? 경쟁 우위 목표 또는 전략 수립 문제야. 그럼 이르고 나서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뭐다? 무엇으로 경쟁할 것이냐? 무슨 말이에요? 과연 그 전략을 실행할 만한 전략적 자산 너 있냐? 이 세 가지 측면에서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게 요구된다. 전략경영에서.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 무엇으로 경쟁할 것인가? 이 문제는 뭐 전략경영 프로세스에서 인사관리, 인적자원관리 그렇죠? 인적자원관리다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전략경영에서 시작해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로 넘어가는 기본서론. 됐죠? 아마 이거 많이 썼을 건데 오늘 문제는 이거 필요 없었을 거예요. 자, 이거 썼으면 약간 지금 그죠?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아마 뭔가 아구가 안 맞게 들어갔을 거야. 자, 다음 두 번째. 그럼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개념 특징 이렇게 나와 있죠? 빨리 봅시다. 자,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개념 정의. 야, 넌 뭐니? 여기서 반드시 이 얘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특히 오늘 문제에는. 오늘 문제는 이 얘기 안 들어가면 안 돼. 왜? 자원 기반 관점 하에서 지금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개념 정의 내리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게 포인트인 거고 그냥 뭐 이 조직 전략과 인사관리를 연계시키는 거다라는 것만 들어가면 상황 적합적 관점에서 더 못 나간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보편성, 상황성, 형태성. 자원 기반 관점에 따른 가장 큰 특징은 뭐다? 형태성이 가장 큰 특징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편성이다라고 하는 건, 자,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고 조직을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뭐가 있다? 유일체성 경영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해. 근데 얘는 무조건 그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야? 특정 기법들은 유일체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특정 방법들이 뭔지 반드시 써줘야 된다 그랬어.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한번 가보시면 두 번째 뭐 있어요? 자, 이번에는 상황성이라는 게 나와 있죠? 자, 상황성이다라고 하는 건 뭐? 상황과 전략. 그죠? 상황과 전략, 더 나가서 뭐까지? 인사관리 제도까지. 이 세 가지의 적합성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적합성은 자, 이런 전략과 뭐 인사관리의 적합성을 의미하는 수직적 적합성과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인사관리 제도 간의 적합성을 얘기하는 수평적 적합성으로 구분된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이쪽 부분은 정말로 상황 적합적 관점 이야기예요. 됐어? 자, 그럼 이제 그 아래에 형태성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개별 인사관리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뭐 이들 제도들의 뭐 조합, 즉 얘네가 연결이 된 인사관리 시스템이 어떤 측면에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측면에서 뭐를 가져온다? 성과를 향상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 다 있고 그래서 우리 계속 성과 얘기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땡 한번 가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여기 강조해야지. 인사관리 시스템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뭐가 된다? 이게 바로 무형자산이 되어서 이게 가치 있고 희소하고 모강 불가능하고 대체가 불가능한 뭐가 돼? 경쟁 자산이 되는 거다. 오늘 문제에선 이 세 번째 특징은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것. 됐죠? 자, 그럼 이제 그 아래 가서 절차는 우리 1기 때 나갔던 그 자료에서 뭐 찢어갖고 노트는 뭐든 하면 돼. 자, 그럼 이제 포터 갑니다. 자, 포터 같은 경우에는 자, 찬찬히 설명해 보면 산업 환경의 5가지 영향 요인 분석했죠? 그래서 뭐를 제시해? 경쟁자와 비교해서 자, 상대적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전략 유형, 즉 경쟁 전략이야. 근데 얘를 뭐라고 한다? 본원적, 근본본자 써요. 왜 근본적 경쟁 전략이라고 하느냐? 산업 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일반적 형태의 전략 유형이라 어떤 산업에서든지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 됐죠? 자, 그럼 이제 분류 기준이 2가지가 있죠? 뭐랑 뭐? 경쟁 우위를 정하는 방법, 경쟁의 범위 해서 크게 원가, 차별화, 집중화 전략.
그렇죠?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포터가 이 이야기를 처음 했던 이 시기에는 80년대? 아무튼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환경의 복잡성, 환경의 불확실성 정도가 지금보다는 덜했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 산업 안에서 원가 우위 전략만, 차별화 전략만 가능했죠. 아니면 집중화 전략만? 근데 요즘같이 아주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자, 같은 산업, 동일한 산업 안에서도 이거 다 어떻게 섞었어요. 자동차 회사들 생각해 보세요. 원가 우위 전략 쓰는 자동차 라인이 있지. 그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지? 뭐 현대에서 나오는 그런 경차들. 근데 뭐도 있어? 차별화 전략으로 나가는 라인도 있어요. 제네시스. 그치? 집중화 전략은요? 뭐가 있어? 캠핑카. 됐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다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마세요. 이거는 포터가 처음 이 모형을 얘기했던 그 당시에는 환경 불확실성이 지금보다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한 산업의 하나의 전략만 구사했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좀 알아두시고. 그럼 마이클 포터는 남서 쭉 나와 있죠? 두 가지 기준으로 해서 전략 유형을 5개로 나눴다. 자, 그럼 차별화 전략. 차별화 전략은 뭐가 포인트예요? 속성. 구매자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저 속성을 선택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화시키는 걸 말해. 그렇죠? 장단점 가볍게 한번 보고. 원가율 전략은 얘는 원가 절감. 이게 포인트죠? 생산 과정에서 원가를 절감하든 뭐하든 아니면 원자재를 조금 품질은 좋지만 값싼 걸 쓰든 뭐라든 원가를 절감시켜서 뭐하는 거다? 경쟁자보다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방법이에요. 원가 절감하는 방법은 여러분 원자재 쪽에서 아니면 생산 공정 쪽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 그렇죠? 내가 오늘 사례 문제 P&G사 사례 문제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보여줬는데 자, 그다음 그 아래 그럼 이제 전략적 접근과 인적 자원 관리다라고 해서 우리가 배운 거 가지고 한번 써본 거예요. 우리 인적 자원 관리 책 3인 공조책에 드바나 얘기 나와 있죠. 드바나는 뭐라고 얘기를 했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을 고려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이렇게 전략과 맞는 뭐가 들어야 된다? 구조와 인사관리. 그렇죠? 이걸 통합적으로 파악하면서 얘네들 간의 최대의 적합성이 유지될 때 뭐 기업의 경쟁력, 즉 뭐 기업의 성과가 창출된다라고 얘기했고 전형적인 상황 적합적 접근이야. 됐죠? 이거야. 상황 적합적 관점. 자, 그럼 이제 그 아래 전략적 접근 방식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봅시다. 수립한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뭐 전략과 적합한 인사관리 역할 너무너무 중요하다. 됐어요? 이해가 들어오고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양자 통합 연계돼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연습 문제집에는 이 연계 방법 4가지 쪽이 너무 없죠. 그래서 오늘 모의고사로 보충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집은 없는 게 있다니까. 누락이 있어. 그래서 이거 외우고 앉아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알았죠? 아, 연계 방법 없잖아. 전략과 인적 자원 관리 연계 방법 4가지 없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외우면 안 된다는 거 알겠죠? 외우지 마. 이거 외우지 마, 제발. 자, 그럼 이제 가서 오케이, 그러면 저희는 실행 얘기로 갈 거라서 자, 인적 자원 관리다라고 하는 건 자, 가보면 그 아래 그림이 날아갔는데 그렇죠? 여러분 무슨 그림인지 알고 있죠? 자, 보통 전략을 수립을 하고 나면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뭐가 나온다? 요구되는 역량이 나와요. 요구되는 역량이지? 지식기술 능력이니까 역량의 5가지 구성 요소 이건 다 정리됐잖아 이제.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 요구되는 역량을 갖춰야죠. 갖추기 위해서 이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을 신규로 확보하기도 하고 아니면 교육훈련을 통해 확보하거나 선발하기도 하고 교육훈련 통해서 이걸 육성 개발하기도 하고. 그쵸? 그럼 이걸 이 역량이다라고 하는 특성을 갖췄으면 특성은 내면적인 거지.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이 특성을 이용해서 전략 실행이라는 행동을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경영학의 기본이에요. 사람 관리 기본이야. 내면의 특성과 행동을 구분해서 봐요. 그치? 아무리 똑똑한 뭐에 공부 안 하면 떨어지는 거지.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돼? 이 역량을 갖췄으면? 그죠? 갖췄어. 그래서 확보도 했고 교육훈련도 시켰고 다 했다고.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걸 하게 만들어야 돼. 그죠? 행동을 하게 만들어야 돼. 그럼 뭐 한다? 다시 인사관리 필요해요. 인사평가 기준 들어오는 거야. 너 인사평가 잘 받고 싶어? 그럼 내가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해. 너 인사평가 잘 받아서 승진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해. 임금 잘 받고 싶어?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해. 행동을 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통제장치가 평가, 보상 이런 애들이야. 그렇지? 그러면 인사관리를 통해서 요구되는 역량도 갖추고 기대되는 행동도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전략 실행에 인사관리가 연계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략 실행 얘기야 이거 지금 다. 전략 수립이 아니라. 됐어요? 그렇게 해서 자 전략과 연계된 행동, 역량 다 갖게 하면 역량을 가져야지. 왜?
그래야지 어떻게 돼? 아까 봤잖아. 자원 기반 이론 그림. 그죠? 그 다음 이게 뭐야 돼? 이걸 행동으로 옮겨야지. 그래야 뭐가 나와? 그래야지 성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쵸? 이 그림이었잖아. 근데 이거 그림 너무 복잡해서 못 그릴 것 같으니까 심플하게 바꿔놓으라 했잖아. 그죠? 그거 나한테 확인받는 사람 몇 명 없어. 안 만들었거나 확인을 안 받거나. 그죠? 둘 중에 하나인데 아마 안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져요. 자, 다 몇 명 와서 나한테 물어보는데 뭐 안 만들었으면 안 물어봤겠지. 자, 됐죠? 이거 정리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다? 그래서 각 전략 유형에 따라 적합한 인사관리의 기능적 활동이 어떻게 상이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전략 수립을 할 때도 인적 자원 관리와 전략이 연계되는 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략을 실행할 때 인사관리 시스템이 연계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마이클 포터 쪽 가지고서 이렇게 전략과 연계된 인사관리 방안 확대 보유 방안으로 논해라라고 한다면 전략 실행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자,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차별화 전략 나와 있죠? 바로 확보 쓰는 거는 뭐라 했어? 하수라 그랬지? 여기서 관리의 기준은 뭐가 됩니까? 여기서 확대 보유방이다라고 하는 기능적 활동의 기준은 직무야? 아니지. 여기서 뭐다? 전략. 전략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기대되는 역할이라는 게 관리의 기준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관리 기준 정리해줘야지. 그래서 차별화 전략은 자 협력적인 자세 말하는 거예요. 장기 지향성, 모호성에 대한 관용, 위험 선호 태도 이런 것들이 뭐한다? 요구되는 역량이야. 그죠? 그럼 두 번째,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 협력하는 행동. 그리고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거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이 개발 과정과 결과까지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 이런 행동이 기대된다. 했죠? 그럼 이걸 하게 만드는 인사관리 들어와야지. 먼저 휘리릭 보면 직무관리 이건 잠깐만 건너뛰고 다음 페이지. 확보관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써있어요? 교수님 책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지식, 기술, 능력을 가진 인력을 필요한 때에 그때그때 영입해야 돼. 왜? 계속 바뀌거든요. 새로운 걸 개발해야 되면 뭔가 신지식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은 어때? 갑자기 생겨난 뉴니까 내가 육성 개발을 못 해놨을 거라고.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입 전략 써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 책에는 뭐만 써있다? 이렇게 관리의 기본 방향만 써있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돼? 하우를 들어가야지. 하우를 얼마나 썼는지 좀 궁금해요. 이거 보고 얼추 잡으시면 될 거예요. 이따 제가 모범 답안 통해서 조금 더 정리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건 모집이죠? 바잉 할 거냐, 메이킹 할 거냐는 모집 원천이잖아.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모집했으면 선발해야지. 그럼 여기서는 창의성이죠. 창의성은 어떤 개념이야?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직무 설계할 때 좁게 설계하겠어? 넓게 설계하겠어? 넓게 설계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범용 스킬이 선발 기준이 된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이제 뭐예요? 개발 관리 가면. 개발 관리는 자, 일단 얘네는 미래 직무 수행 능력을 중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야, 그래도 계속 환경이 그때그때 바뀌니까 뭐 해야 된다? 전사적 차원에서 전체 종합원 놓고 계속 미래에 요구될 지식 기술 능력 예측해서 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구성원들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는 게 기본이에요. 됐어요? 자, 그래야지만 뭐가 되니까 자꾸 신기술, 신제품 개발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 아니야. 다음 두 번째, 그럼 교육훈련이다라고 하는 건 뭐가 이제 주요 목적이자 내용이 되느냐? 뭐 사회화. 창의 혁신이다라고 하는 거 종업원이 보통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해요. 경조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뭐 발생한다? 변화. 조직이 혁신하려고 하면 100% 저항 생긴다는 얘기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해. 그럼 뭐 해야 돼, 지금 여기는 근데? 차별화 전략이니까 계속 혁신을 해야 돼. 근데 종업원들은 늘 싫어한다고, 그거.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가치관 자체를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사회화가 교육훈련의 주된 내용이 되는 거야. 됐죠? 조직사회화가 뭔데? 기업의 가치와 종업원의 가치를 동일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럼 경력개발은요? 뭐야? 다기능. 그래서 다양한 경력 경로 설계.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옆쪽, 오른쪽 단으로 가면 이제 평가예요. 차별화 전략은 아까 어떤 행동이 기대된다 그랬어요? 과정도, 창의성을 발휘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까지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중요하다 그랬지. 얘기했을 거예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만 중시하면 자꾸 안 팔리는 물건을 기발한 걸 자꾸 만들어내. 기발한데 안 팔리는 걸 만든다고. 근데 여기 기업이죠. 그러니까 어때야 돼? 기발한데 잘 팔리는 걸 만들어야지. 그래서 얘는 뭐예요?
환경에 대한 빠른 대응이 주된 목적이기도 하고 또 어때요? 결과를 중시하는 역할 행동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기초로 해서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됐죠? 그리고 해당 사업부 자체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보상관리로 가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자, 보상관리는 이렇게만 써 있어. 외부 공정성을 중시한다. 교수님 책에 이렇게만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 임금 수준, 임금 체계, 임금 형태별로 생각해봐야 된다 그랬죠. 임금 수준 왜 중요해? 노동시장에서 우수인재를 확보 및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써 있는데 정확하게 틀린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지. 왜 외부 공정성이 중요해요? 왜? 아까 모집할 때 어떻게? 바잉이죠.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려면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외부 공정성을 중시하는 임금 수준 관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됐어요? 응? 이렇게 뭉뚱그려 쓰지 마. 우수인재자만 들어가면 그냥 다 맞는 것 같지. 응? 우수인재 저희가 뭡니까? 기업마다 다르잖아, 솔직히 우수인재는. 그렇지 않아요? 응?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이제 뭐가 있냐? 유지관리. 자, 차별화는 뭐래? 차별화 전략은. 이런 고유한 아이디어는 기계에서 안 나와요. 창의적 아이디어는 누가? 어디서 나와? 인간한테 나오는 거야.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인간을 뭘로 보는 거다? 자산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들을 동기부여시켜서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게 만들려고 참여적 의사결정 도입한다든지 동기부여시킨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방출은 없죠? 자, 원가 우위 전략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반대경으로 갈 건데 여기서 제가 안 볼 거예요. 왜? 이따 모범답안을 상세히 볼 거거든. 자, 그럼 이게 우리가 준비한 기본 내용이다라고 치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오늘 모의고사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봐야지. 됐죠? 자, 그럼 이제 모의고사 문제 한번 봅시다. 길죠? 요즘 길어요. 문제가 긴 추세야. 볼 건데, 지금 이거 하면은 아마 좀 한 20분 걸릴 것 같거든요. 지금 먼저 조금 쉬고, 질문 받고, 마지막 타임 갑시다. 됐죠? 10분 쉴게요. 질문 있으면 오세요.